정혜성은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졌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봄이 깊어갈수록 비는 내리지 않고 건조한 바람만 계속해서 불어왔으니까요. 퇴직 후 조용한 삶을 찾아 지품면으로 귀촌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서울에서 내려온 은퇴한 공무원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죠.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담 너머로 이웃집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혜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의 말과 달리 눈빛은 자꾸만 먼 산을 향했습니다. 소방서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화재 현장을 누볐던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이 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근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 밭이 다 타들어가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가뭄에 농사 짓는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곧 비가 오겠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정혜성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가 한때 서울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팀장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혜성이 굳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켜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혜성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멀리 청송 방향의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푸른 숲이 한순간에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혜성은 오래된 소방 장비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기념품으로 받은 무전기와 몇 가지 도구들이었죠. 배터리를 확인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이런 준비가 필요 없기를 바라면서도 오랜 직업병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청송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회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고 점차 그 색이 짙어졌어요. 정혜성은 마당에 서서 연기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람의 방향, 연기의 색깔, 그리고 지형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이건 평범한 불이 아니다. 정혜성은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소방서 채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자 곧 청송 인근 산불 발생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 직업의 감각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직감했죠. 전화기를 들고 마을 이장 김동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이장님, 청송 쪽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으로 봐서 우리 마을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정 선생님.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근데 아직 멀리 있지 않나요? 대피령도 안 내려졌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요. 이런 산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두는 게 좋겠어요.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글쎄요. 너무 미리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정혜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면 직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정 선생님,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요? 공식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움직이는 게. 정혜성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몇몇 이웃들을 만났어요.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한 집 한 집 들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중요한 물건들은 챙겨두세요. 비상식량과 물, 약도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 괜찮지 않겠냐며 그의 말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혜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다운 노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정혜성은 그 붉은 빛 속에서 재앙의 전조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소방 헬기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는 연기가 훨씬 더 짙어져 있었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마을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는 차 키를 집어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 외곽부터 돌아볼 생각이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혜성은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산불은 더욱 확산되었고 청송 나들목까지 불이 번졌다는 소식을 무전으로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무전기를 잡고 정혜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짚으면 모든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더 기다리면 늦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읍내 체육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아직 공식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정혜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몰고 이장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김동철 이장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 지금 당장 주민들을 모아야 합니다. 청송 나들목까지 불이 번졌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은 고립됩니다. 잠에서 깬 김동철은 정혜성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체육관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산과 너무 가까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동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장들에게도 연락할게요. 정혜성은 곧바로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새벽 5시였지만 비상 상황에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혜성은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대피령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체육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면 직원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부에서 지시가. 정혜성이 말을 잘랐어요.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30년 소방관으로 일했어요. 이런 불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의 면 직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마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차량이 없는 분들을 위한 수송 계획을 세웁시다. 특히 노인분들이 우선입니다. 정혜성의 지시 아래 면 직원들과 마을 이장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주민들도 점차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정혜성은 자신의 차에 가장 먼저 노인들을 태우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다른 주민들을 태웠어요. 1번, 2번, 3번. 그는 쉬지 않고 왕복했습니다. 오전 7시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멀리서는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공식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이미 지품면 주민 대부분은 정혜성의 주도로 체육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면장이 정혜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네요. 공식 대피령은 방금 내려왔는데 정혜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대피령은 늦을 수 있어도
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주민들 사이로 정혜성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마을 인구 대장을 펼쳐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어요. 몇몇 이름 옆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정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산쪽 마을에 사시는 김영배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김동철 이장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전화가 안 받아지네요. 특히 김영배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정혜성은 망설임 없이 자동차 키를 쥐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장님은 여기서 주민들을 챙겨주세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이미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불길은 아직 마을까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을 타고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차를 몰아 가장 먼저 김영배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영배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채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정혜성의 외침에 김영배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정혜성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했어요.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지금 체육관으로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하늘의 연기를 보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잠깐만, 중요한 것들을 챙겨야. 시간이 없어요, 할아버지. 생명이 우선입니다. 제 차에 타세요. 정혜성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다음으로 박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쥐어짰어요.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정혜성은 집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뒷마당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넘어진 듯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혜성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할머니는 가냘프게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 선생.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김영배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정혜성은 다시 한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 생각났어요. 거동이 불편해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이진호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분만 더 모시고 올게요. 정혜성은 이진호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진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진호 씨,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대피해야 합니다. 이진호는 놀란 눈으로 정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휠체어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혜성은 휠체어를 밀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진호를 차에 태운 후 휠체어도 트렁크에 싣고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점점 더 검게 변해갔고 멀리서는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정혜성은 지칠 줄 모르고 마을과 체육관을 오가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소방 헬기는 하늘을 가득 메운 연기 사이로 물을 뿌렸지만 바람이 강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특히 집과 농작물을 두고 온 노인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김동철 이장과 면 직원들은 구호물품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정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한 할머니의 물음에 김동철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을에 계십니다.
혹시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죠? 정혜성은 실제로 마을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확인했어요. 특히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던 독거노인들의 집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혜성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산불은 밤이 되면 더욱 잘 보이지만 그만큼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죠. 그는 마을 초소로 향했습니다. 불이 마을까지 번질 경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설치하기 위해서였어요. 정 선생님,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정혜성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방대원 2명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정혜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오셨군요. 저도 전직 소방관입니다. 마을 초소에 방수포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소방대원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혹시 서울 중부소방서에 계셨던 정혜성 팀장님이신가요? 정혜성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저희 교육과정에서 팀장님 사례를 배웠습니다. 그랜드 호텔 화재 때 1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신 정혜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마을의 평범한 주민일 뿐이에요. 소방대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정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수포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정혜성의 지도 아래 소방대원들과 함께 마을 초소와 주요 건물에 방수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선정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정혜성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산 쪽은 붉은 불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뒤덮은 연기는 마치 검은 구름처럼 마을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이장과 면장이 정혜성에게 달려왔습니다. 정 선생님 다행입니다. 걱정했어요. 면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체육관의 불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정전이 된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놀란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은 침착하게 손전등을 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비상발전기가 작동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상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함께 통신도 끊긴 상태였어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정혜성은 소방대원들과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불이 전선을 태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전기로만 연락이 가능할 거예요. 밤 9시 지품면 전체가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에 모인 주민들은 정혜성의 침착한 지도 아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은 한밤중임에도 잠들지 못한 주민들의 불안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비상조명 아래 정혜성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마을 외곽까지 번졌다는 내용이었죠. 정 선생님, 지품면 북쪽 임야가 전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수포를 설치한 초소 쪽은 불길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무전을 받은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설치한 방수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죠.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정혜성은 체육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불길이 마을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선생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혜성이 돌아보니 김동철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불이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마을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대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님은 여기서 주민들을 돌봐주세요. 소방대원 2명과 함께 정혜성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참혹했어요. 마을 외곽의 몇몇 집들은 완전히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농작물들은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을 중심부는 방수포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팀장님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을 겁니다. 소방대원의 말에 정혜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돌아와 볼 폐허가 된 농작물들과 불에 탄 집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마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자 주민들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창고가 불에 탄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터만 남은 집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야. 면장은 마을 회관에 임시대책본부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정혜성은 조용히 한쪽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 도착했어요. 기자들은 면장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나요? 면장은 머뭇거리다가 정혜성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저분 덕분입니다. 정혜성 선생님이라고 전직 소방관이신데 그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혜성에게 쏠렸습니다. 정혜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구조된 노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 선생님이 오지 않았으면 난 그대로 탔을 거야.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배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귀가 잘 안 들려서 방송도 못 들었어. 정 선생이 직접 와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기자는 정혜성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혜성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어요.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30년간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랜드 호텔 화재 때는 1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신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혜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저 지품면의 평범한 주민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민들의 눈에는 이제 정혜성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내려온 은퇴한 공무원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지품면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산불 발생 이틀 후 지품면에는 구호물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임시 급수시설을 마련했어요. 주민들은 길게 줄을 서서 물과 식량을 받았습니다. 정혜성도 그 줄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따로 드릴게요. 자원봉사자가 정혜성을 부르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주민 중 한 명일 뿐이에요.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뉴스에 그의 이야기가 보도된 후 정혜성은 지품면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주민의 말에 정혜성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서 본능이 빨랐던 것뿐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혜성은 마당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탄 산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잿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복구 작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였어요. 정혜성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면장이 그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정혜성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정혜성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어요.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소방관으로 일하며 많은 화재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재난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연대와 희망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말에 주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혜성은 빠르게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는 결코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혜성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김동철 이장이 다가왔어요. 정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동철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혜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김동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마을 방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 선생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정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성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맑아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하고 바쁜 도시 생활, 수많은 화재 현장과 구조 작업, 그리고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 지품면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될 줄은요. 정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타버린 산의 냄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정혜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지품면 주민 1동. 정혜성은 꽃다발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후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지품면 신안마을의 139가구 중 36가구가 불에 탔으며 수암리에서는 48가구 중 23가구가 불타버렸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주택 외에도 정수장도 소실되어 주민들이 단수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 길가에서 만난 이장이 정혜성을 불렀습니다. 구호물자가 좀 더 도착했습니다. 식수도 함께 왔고요.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만 서로 돕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 집을 먼저 수리해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을 회관 앞에 도착했어요. 텐트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정혜성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 집은 다 타버렸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지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혜성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할머니.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온 생수와 생필품을 실은 차량이었습니다. 정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재난은 끔찍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함은 더 강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어린아이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정혜성 할아버지. 아이들은 그의 주변을 맴돌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슬픔과 고통이 잠시 잊혀졌어요. 정혜성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자욱한 산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 주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살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나타나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화려한 망토를 두르지 않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며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그 희망의 중심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삶의 의미였습니다.